1.5억에서 2억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갈 수 있거든요. 여기를 좀 뽑아봤습니다. 실거주보다 갭 투자가 유리하죠. 안전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 제목은 4.5억 이하의 실거주 주택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연령은 40대입니다. 그리고 거주는 무주택자, 전세로 버팀목으로 김포 풍무동의 5구 타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풍무동 같은 경우는요, 역세권은 신축들은 굉장히 비싼 아파트지만요, 풍무동이 검단하고 붙어있는 지역들은 되게 쌉니다. 대형 평수가 막 4억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세 만기가 다가왔네요. 이제 2024년도 11월 15일이 전세 만료일입니다. 가족은 3살짜리 1명이 있는데 아이를 더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실거주를 하려고 하면은 3살짜리 자녀 1명이 있고 1명 더 가지면요, 그래도 최소한 30평을 가지기를 희망을 할 것 같고, 전세가 이제 만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실수령액 55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생활비는 쓰고 나면 약 350만 원을 저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임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부인이 월 100만 원을 베는 거에서 아이가 나오면은 이 생활비 쓰고 저축하는 게 350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가 2명이 혹시 또 생긴다고 하면은 한 150, 200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현금은 1억 5천 가지고 있고, 대출은 뒤늦은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은 재택근무, 그래서 거주지가 어디는 상관이 없는데 단 거주지는 수도권, 왜냐하면 미팅을 하는데 인천공항이나 일산이나 안양, 분당, 판교, 상암, 여의도, 종로로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교통이 안 복잡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런 데를 해야 돼서 일단 수도권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연이 요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주거지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험이 없다라는 거는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아직까지 무주택자라는 거는 아마 집을 한 번도 안 사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거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역동의 시기를 좀 지나가고 있잖아요. 2020년부터 21년 지금까지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근데 아파트를 매수를 고려한대요. 불안감 때문에. 근데 대출 포함해서 4억 5천까지는 집을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고, 욕심일 수 있지만은 30평대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욕심은 아니죠. 다만 이제 돈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거니까 이 4억 5천으로 수도권의 실거주를 좋은 데를 과연 매수할 수 있을까? 그것도 30평대를. 그거 이제 이게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실거주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은 풍무동도 좋지만, 풍무동이요, 양극화가 심합니다.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안 좋습니다. 있지만 일산 쪽, 그 다음에 김포, 장기역 주변으로 그 외의 지역도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사연을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만약에 지금 김포로 접근을 장기 쪽으로 원했잖아요. 장기 쪽으로 원하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은 1000세대 이상의 가격 낙폭이 큰 지역, 그리고 상승이 적은 물건, 이런 걸 기준으로 돼서 이제 장기역 같은 경우는 뭐 여기를 좀 뽑아봤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최고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역 자체가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은 장기역에 대해서는 GTX에 대한 호재뿐만, 교통에 대한 호재들이 굉장히 크게 연결이 되는 지역이 장기역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장은 운양이 맞습니다. 운양역 주변이 맞지만은 그 한강 신도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진보가 폭이 큰 데는 장기가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청사에 4.5억이라고 했잖아요. 4.5억.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선 4.5억 전후로 기준을 조금 한다고 하면은 한양 수자인 리버팰리스가 지금 기준으로 4.6억에서 6.8억 정도, 이렇게 이제 30평대를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김포 한강 중흥 S클래스 자체가 4.4억에서 6.5억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거든요. 여기도 세대수는 1400세대인데
가격들이 좀 빠짐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전세가는 지금 조금 오름 추이가 있는데 여기는 실거주니까 실거주로 여기에 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이 진짜 복잡한데 출퇴근이 진짜 지옥이거든요. 물론 교통 대책에 대한 부분에 개선을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요 아파트 지금 한강 중흥 S 클래스 자체도 보시면은 가격대가 올라갔다가 6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억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진입은 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매매로 보면은 4억 2,500에서 6억 8천까지. 그러니까는 4억 5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포로 가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거래가 그래도 1000세대 아파트들이 좀 잘 되거든요. 시장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실거주로는 요런 아파트 기준으로 실거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의 특징은 세대수가 많고 낙폭이 좀 컸지만은 상승이 지금 현재는 작은 물건. 이라는 거죠. 그래서 접근한다면 이런 데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실거주가 아니라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갭 투자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차를 별도로 하고 1억 5천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1억 5천이면은 뭐 신용대출이든 뭐든 조금 더 받으셔서 운양역에 한강신도시나 롯데캐슬 요거는 실거주를 하면은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4.6억에서 4.5억 최대 뭐 6.8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갭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5억짜리 이상의 집을 갈 수가 있어요. 5억짜리에서 뭐 7.7억까지 호가가 있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세가가 3.5억부터 시작하고 3.8억이니까는 아마도 한 1.5억에서 한 2억 미만짜리로 운양역에 갭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 김포에 있는 요 한양 수자이나 한강 중 S 클래스와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아파트일까? 사실은 운양역에 있는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1.5억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은 뭐 신용 대출이든 뭐든 간에 조금은 더 보태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비용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 최고로 전세가랑 매매가가 차이가 작게 나는 게 1.5억이죠. 물론 그 현장에 가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게 유리하다. 실거주보다 갭 투자가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가고 싶은 데가 김포의 장기라고 있는데 장기보다는 갭 투자로 자산 가치를 올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운양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실거주로 길게 가는 부분들로 간다고 하면은 이 아파트 장기역도 장래가 촉망되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GTX D 노선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아직까지. 그리고 일산을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산을 이제 실거주로 접근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김포는 30평대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실거주나 갭 투자나.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일산으로 실거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요. 30평대를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산 같은 경우는요. 30평대는 가기에는 4.5억이 그 디딤돌 대출을 받는다고도 불과합니다. 그래서 20평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20평대로 가기에는요. 앞으로의 4인 가족이 가기엔 되게 좁아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한다니까 20대의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호재는 많고 그다음에 통합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입지가 있긴 한데 그중에서 GTX와 한 코스 거리고 인천 2호선이 연결되고 항구가 밀집되어 있는 문촌 16이라든지 그다음 강선 14단지 같은 경우는 22평이나 20평대 초반이 4.5억으로 갈 수 있는데 강선 14단지는 방이 2개고요. 16단지는 방이 3개긴 한데 되게 좁습니다. 이런 데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도 있긴 있습니다. 강선 8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만은 그나마 이 돈으로 제일 좋은 데를 간다고 하면은 여기가 맞거든요. 뭐 학원가라든지 호수공원도 가깝고 뭐 이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분쟁들이 있긴 하지만은 입지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데거든요. 그래서 1주택으로 가려면 여기를 가야 돼요. 근데 이런 환경이 열악해서 정말 투자와 실거주를 같이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실거주가 되게 불편한 지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산보다는 수도권 30평으로 만약에 갭 투자를 하거나 30평 뭐 79 타입이나 뭐 아무튼 84 타입 중에서 일자리가 있는 곳에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망포역하고 메탄 권서역 사이에 있는 레미안 영통 마크원이라는 데는요. 매매가가 6.6억에서 9.8억입니다. 근데 전세가는 5억부터 시작하고 6억이에요.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요것도 갭 투자가인데 가액 자체는 지금까지 아파트 중에 제일 좋은 아파트죠. 호가가 9억 8천까지 올라갔으니까. 요 아파트도 보시면은 세대수는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 좋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요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가 좋냐? 삼성이 바로 앞에 있어요. 역세권에서 약간의 한 800m 정도 거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여기는 삼성이 있어요. 삼성 본사가 수원에. 그러니까는 일자리가 같이 연결된 지역이에요. 분당선도 간접 영향권이고 조금 멉니다. 그리고 이 밑에 깨끗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6.6억에서 9.8억, 전세가가 5억에서 6억이면요. 뭐 일자리가 있는 곳이면서 갭 투자가 하는데 전세가가 매우 높죠. 그러면은 여기는 투자로서는 아까 일산으로 실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실거주할 곳을 선점을 해놓고 오르기 전에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깨끗한 데로 들어가는 전략을 쓰는 거죠. 지금 갭 투자라고 실거주로 나중에 들어간다. 레버리지의 영역들을 조금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또 보시면은 역세권 호재에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또 갭 투자. 여기는 일자리 호재인데 역세권 호재, 일자리 호재가 있는 곳이랬죠. 이 아파트를 지금 사라는 건 아닌데 이런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거든요. 870세대 깨끗한 아파트 2008년도에 지어졌는데 근데 요 아파트도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가 차이가 조금 작습니다. 이 아파트 보니까 뭐 아파트는 많고 동탄에 바로 포함된 거 아닌데 1동탄이 여기인데 이거 너무 먼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 아파트도 바로 위에 나노시티가 있습니다. 삼성 나노시티. 일자리가 있죠. 일자리가 있고 이 바로 앞에 조금만 더 가면 여기에 능동역이 들어옵니다. 능동역이. 인동선이 들어오거든요.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게 인동선이 이제 동인선이라고 하죠. 동인선 같은 경우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요런 아파트는 이제 좀 갭이 좀 작은 거. 그리고 요런 SK뷰라든지 그나마 이런 나노시티, SK뷰, 나노시티 롯데캐슬은 비싸고 요 나노시티 이편한 세상, SK뷰 여기 이제 역 들어오거든요. 여기도 인동선이죠. 그래서 요런 지역으로 갭 투자를 해놓고 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가 가액이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1.5억에서 2억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아파트가 김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아파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도 일자리가 들어오고 예비 역세권이고 미리 갭 투자를 한 다음에 돈 모아서 레버리지 영역을 넓힌 다음에 실거주로 들어가는 전략을 해도 괜찮은 거죠. 여기도 이제 5억 이상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 게요. 김포로 접근한다면 실거주로 30평 할 수 있는데 이왕 할 거면은 갭 투자를 해놓고 얘보다 조금 더 가치가 더 좋은 데로 해라 라는 부분이었고요. 일산으로 접근한다 해도 미리 갭 투자를 일산으로 가는 거는 불편하니까 미리 갭 투자를 좀 해놓고 가액이 높은 물건으로 갭 투자를 해서 나중에 레버리지를 키워서 실거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를 이용하면요. 자녀가 한 명 있으면 5억 이하짜리의 이제 주택을 사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는요.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이제 구매를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액 자체가 지금은 자녀가 2자녀가 아니라 현재는 1자녀고 지금 11월 달에 가야 된다고 하면 5억까지 이하의 아파트만 살 수 있거든요. 생애 최초를 이용하면은. 그래서 갭 투자를 만약에 하면요. 5억 이상의 아파트를 접근할 수 있어요. 저는 만약에 미리 갭 투자를 하면은 차액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치 자체가 5억 이상짜리가 같은 가격이고 조금 더 돈을 더 보태면은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저는 갭 투자가 조금 더 낫겠다. 그러면 더 비싸고 더 좋은 아파트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얘는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은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더라도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레버리지 능력을 더 키우고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애주의가 40대니까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창창합니다. 20년 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거주 접근보다는 투자 가액이 실거주보다는 투자 가액이 높은 아파트가 좀 저는 그래서 좀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액이면 빚도 있고 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요. 전세도 빚 아니냐. 우리가 자산이라는 건요. 빚을 포함한 겁니다. 그 자산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요. 올라가는 속도들이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입지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경기권의 편안한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길 원한다면은 김포 장기역이 제일 유리합니다. 이게 제일 소극적이고 안전하게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수영 용통이라든지 김포 운양역 주변으로 갭 투자 형식으로 하는 게 가장 공격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투자성은 있는데 실거주를 불편하게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주염역의 20평대로 가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적극적인 방법을 생애주의가 젊기 때문에 하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거는 내용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구체화돼 있지 않아서 제가 아파트를 막 세부적으로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우선 큰 방향은 가액이 높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갭 투자로 미리 집을 선점하는 실거주 집을 선점하는 전략을 쓰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첫걸음을 떼는 것은 어렵지만요. 그 다음 걸음부터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부터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부터는 익숙해지는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공격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영끌을 해가지고 뭐 내가 극한에 달린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잘 점검을 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을 처음 사는데 첫걸음이 어렵지만요. 이 어려움이 있고 난 그 이유는요. 가볍고 그다음 빨라지고 익숙한 일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난 목표가 지금 강남인데 그런 목표보다는요. 우리의 목표는요.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까지.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너무 인간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우리는 목표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의 상황 속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향이 되는 가운데 불편과 불안과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추천하고 싶은 마인드가요. 이러한 불편과 불안함과 불편함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훈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는 우상향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거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또 좋은 데로 이사를 하고 싶지만요. 조금은 공격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서 갭 투자로 가액을 좀 높이고 하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